건강을 챙겨주신 서재균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와 경제적 건강을 챙겨주신 서정규 박사님을 모시고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재균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비움대학 학장, 교육학 박사, 여의도 정치 아카데미 원장 등 그 외에도 많은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인문학 강의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제는 주로 행복에 대한 강의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잠깐 저를 소개하면은 KBS 아침마당에 3번 출연했고요. 그 다음에 MBC 9시 뉴스, EBS, SBS 우리나라 방송은 거의 다 나갔고 한 100여 회 출연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5대 일간지에 다 나갔고 중국 CCTV 아시죠? 우리나라 KBS 같은 중국 CCTV에도 외국인 최초로 북경에서 헌혈 제1호로 제 뉴스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민간 외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가을에는 손정희 아시죠? 일본에서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 한국 사람으로 세계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죠? 예. 손정희 그룹의 인문학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의하고 캐나다로 강의 가고 그다음에 미국 이렇게 3군데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손정희 그룹은 역시 대단하더라고요. 강사비를 삼성그룹보다 더 많이 주잖아요. 예, 삼성은 1시간 얘기하면 300 주는데 손정희는 10,000불 준대요. 10,000불. 10,000불이면 얼마죠? 1,400? 괜찮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지난 5월 8일 날 국가에서 어버이날 때 저를 장한 어버이상으로 제가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가 여러분 염려 덕분입니다. 나 정부가 포상할 때 심사가 그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각 단체에서 33개 단체에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심사를 하는데 위에 이름을 갖다가 테이프를 붙이고 한대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 아는 사람이면 백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름 모르게 해가지고 공정만 내용을 했는데 둘째 아들이면서 부모 모시고 장인 장모 모시고 그런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뽑힌 이유가 다른 어른들, 백혈병, 심장병 돌아가실 분들 제 생명을 나눠서 헌혈을 한 700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점수를 많이 땄어요. 그건 다른 사람 못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500회 헌혈을 했을 때 적십자 본사 현관에 사진이 쫙 붙어 있잖아요. 역사 사진이, 그죠? 고종 황제 사진. 그때 적십자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가운데 제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개 시민도 꾸준하게 선행을 하면은 국가기관의 사진이 붙더라고요. 예. 그렇게 조용하게 보람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휴식하러 왔죠? 그죠? 휴식 글자가 보면은 쉴 휴자입니다. 쉴 휴, 그죠? 식자도 숨 쉴 식. 그래서 휴자로 보니까 사람인 변의 나무 목자죠. 그 다음에 식자는 스스로 자자의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식할 때 123층 롯데타워에 안 올라가죠. 그죠?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소풍 갈 때 들과 산으로 갑니다.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에 가셔서 나무에 기대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오는 게 진정한 휴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휴식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군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두 손을 하늘 높이 들어서 기지개를 한번 펴겠습니다. 기지개. 예, 기지개를 제가 인문학적으로 풀이를 했습니다. 예.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지혜, 기가 에너지고 파워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지개를 그냥 시원하다 하고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은 내 지혜도 발전하고 하늘의 놀라운 섭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지개 뜻이 이렇습니다. 하늘의 기도 받고 지혜도 받고 계시도 받는. 다음 페이지. 제가 주제가 행복이라 했죠. 근데 보통 행복을 멀리 있는 걸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행자 보시면은 복자는 다 아는데 다행 행자입니다. 복이 널려 있는데 내가 잡으면은 다행스럽게 복을 잡는 거예요. 여름에 더울 때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마시려고 오렌지 주스 냉장고에 한 잔 따로 넣고 넣어갔다 나오니까 동생이 가면서 반 잔을 마셔버렸잖아. 그죠? 너 왜 내 거
허락 없이 반잔 먹었느냐 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반잔을 남겨줘서 고맙다 하면 행복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관점만 바꾸면은 행복하다. 예. 다음 페이지. 예. 자, 또 퀴즈 문제 나갑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하고 스티브 잡스, 다 유명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오른손 들고, 네. 시간관계상, 예. 컴퓨터. 아닙니다. 아인슈타인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예.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집중입니다. 기자가 아인슈타인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상대성 원리를 발표해가지고 온 인류의 문명사를 뒤집어 놨습니까? 했더니 나는 오로지 상대성 원리 발견하기 위해서 집중했다. 집중. 여기 보세요. 집중이 무슨 뜻입니까? 가운데로 모으는 거잖아요. 창문에 태양이 들어옵니다. 신문지를 놓으면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돋보기를 갖다 대면은 신문지가 불이 붙고 구멍이 뚫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집중. 오늘 제 강의에 조금 집중하시면은 뭔가 하나 배우고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나왔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가 이거 스마트폰을 발표하는 바람에 또 우리 인류 문명 또 뒤집어 놨잖아요. 이제는 마누라 없이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죠. 남편 없이 살아도 그죠? 처음에는 말 주고받는 그냥 말 그대로 핸드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다가 문자를 주고받으면 좋겠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여기다가 미니 카메라를 집어서 사진을 찍으면 좋겠다. 또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전자공학의 전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철학과 나온 사람입니다. 설계는 공장에 전자공학 나온 기술자한테 맡기면 돼. 그 사람이 설계하면 돼. 여기 우리 유명한 건축 설계 박사님 계시잖아요. 전원주택 뭐 짓는 거 아이디어 떠오르잖아요. 아이디어만 주면 돼. 설계는 저분한테 맡기면 돼. 그래서 지금 급할 때 옛날에 우리가 우측 가서 전보 쳤잖아요. 전보 그죠? 이거 전보 치러 가는 사람 있습니까? 이걸로 딱딱 누르면 미국까지 걸어가 버리죠. 까똑 그죠? 예. 또 앨범 안 만들잖아요. 이걸로 사진 찍어가지고 미국까지 형제간에 사진을 바로 그냥 1초 만에 주고받고 막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전자공학을 몰라도 철학을 전공했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떠는데 기자가 물었잖아요. 당신과 같은 스티브 잡스가 또 나와야지 우리 인류가 발전할 텐데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축사를 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딱 세 가지만 알렸다오. 첫째, 젊은이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첫째도 집중하라. 두 번째 뭡니까? 둘째도 집중하라. 세 번째도 집중하라.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스티브 잡스의 공통점은 집중입니다. 지금 그 모든 AI 로봇 기술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80% 이상의 엔지니어 과학자들이 스탠포드 출신들입니다. 스탠포드는 전교생에게 문학을 전공하든 철학을 전공하든 AI 교육을 시킵니다. AI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문학 책 100권 이상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인문학을 해야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사람인데요. 다음 페이지. 사람이 한문으로 풀이하면 저렇게 씁니다. 넉사자 볼랑자. 우리가 앞만 보고 걸어가는 사람 많아요. 옆에도 보고 오른쪽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이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이 뭘까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양입니다. 생각이 좀 줄어들면 사랑도 식어요. 그죠? 다음 페이지. 제가 그 기업체 연수원에서 90분간 강의할 걸 3분의 1로 좀 오늘 줄여야 됩니다. 모든 일은 생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마셔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마시는 겁니다. 서일년 단합대에 가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올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영어로는 생각을 저렇게 쓰죠. think, 그죠? I자를 A자로 바꾸면은 감상하는 말이 되죠. think,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항상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면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사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든 종교에서 감사를 가르칩니다. 심지어는 말기암 환자가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증명이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live가 삶이잖아요.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I자를 또 O자로 바꾸면 뭐가 되죠? 예,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과 사랑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은 무병장수하고 암에 안 걸리고 행복해집니다. 다음 페이지. 예. 자, 메이플라워를 제가 띄워놨습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에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신디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그 건너간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청교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반 딱 나눠가지고 이쪽은 옥스포드 출신들이고 이쪽은 케임브리지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죠. 나는 고생스럽게 남의 나라 신디륙에 이민을 왔지만 나의 자녀들은 좋은 학교에서 조형교육을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모든 부모들의 공통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신디륙의 최초의 대학을 세웁니다. 근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어요. 다 자기 학교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옥스포드 자랑만 하고, 케임브리지 자랑하고. 여러분, 옥스포드는 보수적인 학문을 가르칩니다. 서울대학교처럼. 케임브리지는 연세대학교처럼 진보적인 학문을 가르쳐요. 근데 대학교 들어갈 때는 서울대가 연대보다 조금 높죠. 높지만 졸업하고 나면 지도자는 연대 출신이 많아. 김동길 교수한테 제가 인문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고 교수 아닙니까? 강사, 그죠? 연대 나왔어요. 지금 106살 김형석 교수 연대 나왔습니다. 근데 서울대 나온 유명한 교수 없습니다. KBS 월요일날 가요무대 사회 보는 사람 누구죠? 예, 아나운서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통기타 가수 윤형주 연세대학교 나왔어요. 연대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서울대 나온 사람 별 유명한 사람이 없는데 작년에 한 명 생겼어. 윤석열. 아주 유명한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토론만 벌여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서로 상대방의 장점을 따가지고 더 좋은 학교를 세우자. 이렇게 우리 총무니처럼 지혜로운 여성이 그 아이디어를 낸 거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만듭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또 퀴즈 나갑니다. 선물 나눠드려야 되니까. 뭘까요? 미대륙의 최초의 대학 이름. 아시는 분 오른손 들고. 내가 얘기하면서 아는데 깜빡 잊고 있을 겁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정답. 예? 맞았습니다. 아니야. 틀렸어요. 하버드가 아니고, 예. 아니요. NEW, 뉴 칼리지라는 학교를 처음으로 세웁니다. 뉴 칼리지. 미국의 도시 이름 잘 보세요. 요코 지방 출신들은 뉴욕을 만들고, 올리언스 출신들은 뉴 올리언스를 만들고, 저지 지방 출신들은 뉴저지. 자, 영국 사람들이 가서 만든 도시잖아요. 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발표합니다. 우리 총무님은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유명한 사대성인 말고, 뭐 석가, 예수, 공자 이런 사람 말고 일반 사람 중에서. 노숙자. 예? 노숙자. 노숙자가 행복한 이름. 노숙자? 예. 이름도 노숙자. 아, 예. 예. 노시구만요. 예. 그래서 나옵니다. 그 학교를 몇 년 진행하다가 학교 근처에 있는 나이 39살밖에 안 된 젊은 신사가 자기 전 재산 절반과 일평생 모아놓은 책을 뉴 칼리지에 기부를 합니다. 나중에 죽고 나서 그 자녀들이 나머지 재산 절반을 또 다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기부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자기 전 재산 100% 기부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수하고 총장이 긴급 교수회의를 엽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학교 이름을 뉴 칼리지에서 하버드 대학으로 바꿉니다. 지금 보세요. 미국의 15대 대통령, 일본의 17대 수상, 갑자기 물으면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하버드는 전 세계 고등학생과 학부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버드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타이타닉 아시죠? 네. 타이타닉. 예. 영화 다 보셨잖아요. 30년 전에. 나이 30살 먹은 하버드 졸업생 청년이 다음 달이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과 분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처럼 착해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영국으로 효도 관광을 떠났습니다. 관광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오잖아요. 첫 처녀 출항 타이타닉을 탔어요. 영화 보셔서 아시죠? 남자들은 뛰어내려서 죽고 여자와 어린이를 구하잖아요. 그게 신사도 아닙니까? 아주 부자인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그의 어머니, 아들 이 세 명이 여행을 했는데 이 어머니 눈앞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바다에 뛰어내려서 죽는 모습을 본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현실이고 운명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구명부터 타고 내려가서 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되고 정신 차려서 보니까 저기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아 이리 와라. 젖먹는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오면은 보트 옆에 땡겨 앉으면 한 명 더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오다가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이것도 현실이고 운명이잖아요. 이제 구조돼서 집에 와서 첫날 밤을 자는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새벽에 화장실 가기 위해서 한번 깰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 꾼 꿈은 믿지 마세요. 개꿈입니다.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태양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일어날 때 꾼 꿈은 뭔가 하늘의 계시가 있으니까 그날은 그 꿈대로 행동을 하면 큰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꿈에 마지막에 어떤 말이 들리느냐. 그 많은 재산을 혼자 안고 있어 행복하냐. 아들이 졸업한 하버드에 기부를 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총장님, 제 아들이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남편이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타이타닉을 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졸업한 학교에 기부하러 왔습니다. 모든 대학교 총장이나 복지재단에서는 말이죠. 돈 보따리 들고 오는 사람이 제일 반가운 손님이야. 그렇죠? 우리 서일년도 그렇죠. 돈 많이 내는 사람이 제일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역시 사무총장다운 말씀이네. 근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잖아, 그죠? 돈은 가져왔으니까 좋은데. 그렇다면 어머니, 도서관을 새로 하나 지어주세요. 종합대학교는 공대 도서관, 법대 법도서관, 단과대학 도서관이 다 있고, 가운데 센트럴 라이브러리, 중앙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이 낡았으니까 새로 하나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몇 년 걸려서 중앙도서관을 짓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중앙도서관 이름이 오늘 퀴즈입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정답 나갑니다. 예. 중앙도서관 이름이 와이드너 도서관. 그 아들 이름이 미스터 와이드너예요. 그래서 중앙도서관 간판 내리고 개막식 할 때 왜 오색 테이프 가위로 자르잖아요. 그죠? 개막식을 마치고 나서 아들 이름으로 간판 붙이고 나서 어머니가 대학 총장에 부탁을 합니다. 딱 세 가지만. 첫째, 매주 월요일 날 하버드 로비 현관에, 도서관 현관에 카네이션을 꽂아주세요. 왜냐? 제 아들이 카네이션을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으면 꽃이라도 좀 꽂아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구내식당에서 점심 먹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은 디저트,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무료로 먹여주세요. 제가 그 아이스크림 값을 내겠습니다. 왜냐? 제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버드 신입생들은 실내 수영장에서 25m 수영을 필수로 가르쳐 주세요. 제 아들이 25m 앞에서 수영을 못해서 죽었습니다. 네. 그런 하버드 중앙도서관에 아름답고도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야기입니다. 만나면 이야기하고 싶고 이야기 듣고 싶고. 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 위주로 강의를 하는가 하면은 김동길 교수한테 그걸 배웠어요. 교수님, 어떻게 해야지 교수님처럼 강의를 잘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네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 학위 논문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거는 대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시간이 필요하지. 일반 시민 상대 강의할 때는 들어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전해주어라. 오늘 제 강의가 전부 이야기입니다. 지금 또 나오죠? 캘리포니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이 하버드를 찾아갑니다. 석유 사업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은 개방이 돼서 아무나 들어갑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수위가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할아버지 왜 오셨습니까? 하버드 총장을 만나러 왔다. 총장님은 대통령보다 더 바쁜 사람인데 만날 수가 없다고 돌려보냅니다. 문전박대. 못 들어가게 하니까 돌아서야죠. 돌아서면서
수위에게 물어봅니다. 도하면 문직이. 그러면 이런 하버드 같은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물었더니 시골 농부 옷차림으로 왔으니까 할아버지 그걸 알아서 뭘 하느냐 하고 또 무시하고 쫓아내버립니다. 할 수 없이 이 할아버지가 할멈 손을 잡고 고향 캘리포니아로 갔어. 고향으로 가서 우리가 학교를 하나 세우자. 몇 년 걸려서 학교를 하나 세웠잖아요. 미국의 50주의 신문사 방송 기자들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학교를 세우셨습니까? 물었더니 결혼하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돌 기념으로 자기 부부하고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고 아이가 잠든 사이에 앞에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러 갔어요. 그 사이에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아들이 다 죽었어요. 불의 화재로. 그래 그 가슴이 아파서 내 전 재산을 하버드 기증을 하면은 학교 건물 하나 새로운 빌딩 지으면은 내 아들 이름이 붙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을 갖는데 쫓겨난 거예요. 난 그게 하늘의 섭리라고 봅니다. 그 학교가 무슨 학교일까요? 이것도 퀴즈입니다. 시간 관계상 정답 바로 나갑니다. 그 할아버지 이름이 미스터 스탠포드. 예,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탄생한 겁니다. 만약에 하늘에서 그날 그 무식한 수위가 통과시켰으면 스탠포드 대학 안 나옵니다. 그죠? 지금 모든 기술이 스탠포드에서 나와. AI 로봇 다 스탠포드.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이 있는 도시, 작은 군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스탠포드 대학 때문에 우리 작은 도시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해가지고 도시 이름을 스탠포드시로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 아이디어를 용인시장한테 줬습니다. 용인시를 버리고 삼성시로 바꿔라. 삼성에서 반도체 용인이 처음 시작하는 바람에 우리가 세계 1등 하고 있잖아요. 인천공항? 인천공항에 무슨 필요합니까? 세종대왕공항으로 바꿔라. 김포공항? 우리나라 최초의 공항이니까 최초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공항을 하고 광주공항? 김대중 공항을 하고 부산? 김영삼 공항을 하고 제주도? 삼일 바다인 이순신 공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가들은요. 자 공항 이름을 자기 나라 사람, 위대한 사람을 피할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 공항, 뉴욕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 맞죠? 필리핀, 마닐라 공항이 뭐죠? 지금 대통령 이름, 그 아버지 이름. 모르시구만. 대만, 장개석 공항. 프랑스, 드골 수상 공항. 그 다음에 영국 런던 공항, 히드로 수상. 예, 다 자기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지도자를 공항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인천시에 그때 인천공항 만들 때 편지를 보냈더니 그 무식한 인천시 의원 안 계시죠? 안 받아주더라고. 지금 서서히 시민운동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표씩 주세요. 다음, 자, 학문. 학문이 뭘까요? 말 그대로 배우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음 페이지. 예. 공자님이 학문, 사변행 이 5자를 가르쳐 줬는데 요즘 학자들이 뒤에 거 없애버리고 앞에 것만 하기 때문에 지금 학문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질적으로. 많이 배워라. 많이 물어봐라. 많이 생각해라. 섰자. 변별력을 길러라. 마지막으로 행하라. 지금 점수만 높아가지고 스카이대 가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판검사하고 장관을 하니까 국민들이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예?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는 실천, 행함까지를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이론만 배우잖아요. 다음 페이지. 논어에도 이런 말씀 나오죠. 제일 먼저 학위 실습지, 이 배우는 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늘 우리 하나 배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시간에. 그 다음에 유봉자방네. 벗이 친구가 멀리서 오니까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다. 우리가 멀리 살지만 모이니까 반갑고 즐겁죠? 그렇습니까? 예. 다음 페이지. 교육 또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예. 맹자가 교육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썼어요. 덕천하 영재 교육지. 예. 천하의 영재들을 잘 뽑아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다음 페이지. 제가 공자님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 가훈이기도 하고 범의 정의친인 행유여력 치기학문. 사람을 널리 사랑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진 사람 가까이 하지 않고 술 먹는 사람 가까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 술꾼이 됩니다. 도박 좋아하는 친구들 만나면 맨날 앉으면 도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기 잘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이트클럽 가면 제비족 만납니다. 가는 장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행유여력 이것을 다 하고 힘이 남을 때 치기학문 그때 가서 글을 배우는 겁니다. 인성교육을 하지 않고 글부터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러워진 거예요. 다음 페이지. 예. 자, 대형 박물관.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예.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총무님이 저보다 더 똑똑하시네. 해마다, 달마다 출판사에서 몇만 권씩 책이 나오니까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네. 그래서 새로운 도서관을 나라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몇배 크게 지었습니다. 옮겨야 되잖아요. 그죠? 옮기는데 그냥 옮겨집니까? 그 수백만 권 책을 10권씩 소포장, 100권씩 큰 박스 포장, 대한통운 같은 8톤 트럭을 수백 대 계약을 하고 견적을 뽑았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이사 비용이 300억이 나왔어요. 300억. 그런데 젊은 청년 사서 신입사원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재기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아이디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도서관장님 찾아갔습니다. 관장님, 제가 이사는 완벽하게 해드릴 테고 이사 비용 300억에서 절반 150억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죠? 단 그 150억을 어디 썼는지 묻지 마세요. 그 150억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는 대한통운 계약한 거 다 해약하고 모든 신문사 방송국에 광고를 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런던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책을 한 권만 빌려가지 말고 10권씩 빌려가세요. 반납은 새로운 도서관으로 갖다 주세요. 이게 수요일날 삼성그룹의 사장단 회의에 이 내용이 소개돼가지고 삼성그룹 사장들이 천재들 아닙니까? 일어나서 기립박수 쳤습니다. 앞으로 삼성도 이런 직원을 뽑아야 된다. 그 청년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요. 네. 그래서 그 광고비가 50억 들어갔어요. 100억 남았잖아요. 그날로 도서관 사표 냈습니다. 나와서 런던에서 사업을 시작해가 지금 런던에서 준 재벌이 되겠습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사람은 지혜가. 그죠? 다음 페이지. 신디력 발견 나왔네. 자, 또 퀴즈 나갑니다. 아직 책하고 선물이 3개나 남아있네. 신디력을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예, 콜럼버스.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거고 오늘의 정답은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나갑니다. 정답을. 오디양 육대주를 누볐던 장보고입니다. 장보고. 그래서 우리가 큰 건물이나 산이나 바다나 다 이름이 있죠. 그래서 세종대왕께 보고를 합니다. 대왕폐하, 제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름을 하나 지어주십시오. 명명을 합니다. 그래? 아무렇게나 하라 해서 아메리카가 되었답니다. 틀렸습니까? 아메리카 맞잖아요. 장보고가 세종대왕한테요? 예. 시대가 안 맞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퀴즈죠. 그 아메리카 대륙 위에 큰 나라가 있습니다. 대왕폐하 그 큰 나라도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가나다 순으로 하라 해서 카나다가 되었답니다. 다음 페이지. 예, 됐어요. 그 하버드 교수 피터슨 교수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서울의 현대건설 앞에 플로베 브라이트 장학회도 이사장을 오래 했어요. 이분이 체육관 치과에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자기 주치의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미국 서부의 BYU라는 유명한 사립대학교에 한국학과정 한국말 너무 잘합니다. 과장을 스카우트 됐는데 해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안동에 갓선 할아버지들 유림들 앉혀놓고 칠판에 한문으로서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포쟁이 미국 사람이. 근데 도서관에 가서 미국 학생들한테 한국 책을 많이 읽혀야지 한국에 대해서 가르칠 게 있는데 구석에 먼지가 쌓여 있고 책이 몇 권 없어.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이죠. 세계 200개 국가를 관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체육관 치과 환자 중에서 교보 그룹의 신 회장이 환자로 온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교보 그룹이 우리나라 제일 큰 책방을 하고 있죠. 교보 문고. 그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원장님, 환자 중에서 교보 신 회장님 오시면은 좀 부탁합시다. 뭐 부탁할까요? 책을 한
50만 원치만 주면은 그걸 가져가서 미국 학생들한테 좀 입히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 치료하러 왔습니다. 환자들은 치과 의사한테 꼼짝 못하죠. 누워서 그죠? 아 하면 아 해야 되고 입 다물어 하면 다물어야 되고 그죠? 회장님 지금 한국 사람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 미국 하버드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교보문고 책을 한 50만 원씩 기부받고 싶어 하는데 가능합니까? 했더니 교보그룹 회장이 책 50만 원이면 껌값이잖아요. 그죠? 당장 비서시켜가지고 교보문고 사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이 교수님 모시고 가서 금액에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책을 드려라. 그리고 교수님께 책이 욕심이 많아서 아침부터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책을 다 하나씩 모았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카운터 아가씨가 계산기 두들렸더니 책이 얼마큼 모았을까요? 퀴즈. 비슷해도 선물 줍니다. 비슷해도. 얼마? 예? 50만 원씩 달랬는데 얼마큼 모았을까, 책을? 예? 50만 원. 예? 50만 원. 50만 원? 예. 5,500만 원치. 50만 원 주면 들고 가는데 못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교보에서 수출회사 불러가지고 수출 포장을 다 했습니다. 인천에서 화물선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보내가 샌프란시스코 기차로 학교까지 보냈습니다. 지금 그 도서관에 가면 말이죠. 교보 회장 신용호 사진이 다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삶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그죠? 제가 국회에서 최고의 과정 강의할 때 강의 끝나고 나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신사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한 사람은 교보의 전무고 한 사람은 교보의 상무야. 자기 회사 회장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제가 또 초청받아가지고 교보 그 임직원들한테 이 이야기 강의를 또 했잖아요. 다음 페이지. 그 이야기를 제 책에 썼어요. 썼더니 그 치과 원장한테 갖다 줬거든요. 치과 원장이 중매를 잘 했잖아요. 지금까지 치과 치료 평생 무료입니다, 제가. 예, 이런 복을 받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에서 메밀국수집으로 장사 제일 잘 되는 집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점심때도 줄을 서고, 저녁에도 줄을 서고, 토요일 날 되면은 다른 가게들은 문을 닫습니다. 왜냐면 직장인 출근 안 하니까. 근데 이 집은 토요일도 줄 서고, 일요일도 줄 서고, 그런 집입니다. 국수집인데 월세가 4천만 원. 대단하죠? 이 집 아들을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뮤지컬 전공. 졸업하면 졸업 발표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부하고 이모부들, 고모부들 8명이 이제 축하해주러 가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그때 제가 유학원을 했었는데, 서 교수님, 우리 아들 드디어 졸업할 때가 됐습니다. 빨리 미국 비자하고 비행기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이 가더라고요. 제가 못 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화 오면 바로 달려갔는데, 왜 못 옵니까? 그 가게 2층에 적십자 헌혈센터가 있어요. 그때 마침 헌혈하고 있었어. 바늘을 꽂혀 있으니까 내려갈 수 없잖아요. 제가 2층에서 헌혈하고 있으면서 했더니 그동안 헌혈 많이 해도 자랑을 안 했거든요. 그 주인이 올라왔어. 할머니인데 40년 전에 벌써 볼보 타고 다니는 서울에 하루 종일 외제차 구경도 못한 그런 시대인데 국수를 그렇게 잘 팔아가지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그런 멋쟁이 할머니예요. 그 손자를 유학 보냈습니다. 뭐 보니까 벽에 엽서만한 크기로 사진에 헌혈 100번 한 사람이 한 100장이 쫙 붙어 있어요. 두 번째, 한 50명, 200번 한 사람, 그 다음에 300번 한 사람, 한 30명 붙여 있고, 400번을 건너뛰고, 오른쪽에 저 먼저 독사진들 크게 500번 한 사진이 붙어 있잖아요. 그분이 그걸 보더니, 서 교수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그날부터 지금까지 식사비 무료. 괜찮죠?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식당에서 밥을 계속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예. 예? 그 광화문에서 교보문고 뒤쪽 종로구청 들어간 골목 있죠? 예. 그 카드 건물에 1층 식당이 너무 잘 되고 2층까지 하고 옆에 또 별관까지 내고 했는데 지금 그 할머니 돌아가셔서 이제 제 얘기하면 몰라요. 이제 안 가니까 저도. 예. 예? 공짜 끝이에요? 예. 제가 미안해서 못 가겠더라고. 한 일주일은 갔는데 그다음부터 안 가요. 이만 빌딩 못 가서 그 교보문고 뒤에 왜 종로구청 들어가는 골목 있잖아요. 그 카드 예. 지금 주최 측에서 신호가 와서 5분 만에 끝냅니다. 유엔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밴쿠버를 뽑았어요.
제가 왜 이걸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꿈을 버리지 말고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있죠. 톨게이트 들어서 돈을 내잖아요. 외국에는 아직까지 우리처럼 IT가 덜 발달해서 돈 다 받아요. 전화박스처럼 톨게이트가 많잖아요. 가운데 아가씨가 안에서 일어나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마침 지나가는 노신사가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다른 땅에서 앉아서 돈 받는데 아가씨는 왜 일어나서 춤추고 노래 부르느냐 했더니 제 꿈이 음대에 가서 성악을 전공해 가서 오페라 프리마돈나가 되는 꿈인데 고3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제가 취직을 했습니다. 학교를 못 가고. 그래? 명함을 하나 줬습니다. 내일 퇴근하고 사무실 들더라. 갔더니 캐나다 최고 재벌 회장님이야.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줬습니다. 지금 그 아가씨가 캐나다 오페라의 프리마돈나가 되어 있습니다. 꿈은 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는 김장당 굴 때만 필요하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 사전에 포기와 실패는 없애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예, 제가 다음 시간 되면 하기로 하고 계속 넘어가세요. 이것도 아주 너무 멋진 이야기인데 다음 시간에 하고. 자, 그냥 지나갑니다. 이제 클로징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 소의, 작은 의사입니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중의, 중간 의사입니다. 세상을 치료하는 의사는 대의, 큰 의사입니다. 서일련이 세상을 치료하는 대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